네, 저희가 이번에 다뤄볼 영화 조지 클루니 주연의 제이 켈리 보고 왔습니다. 네. 넷플릭스에서 만들었지만 네. 영화에 대한 헌사 같은 것이 담겨 있고 그게 또 시청자, 관객들의 마음을 약간 찡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막판에 울 뻔했어요. 네. 어찌 보면 조지 클루니라는 배우 자체의 자서전 같아 보이기도 하고요. 일단 자기 자신을 찾는 여행을 시작을 하게 되는 제이 켈리라는 그 극중 캐릭터가 헐리우드 탑스타고, 그런데 딸한테는 꽤나 무심한 아빠라서 그렇습니다. 그 딸이 여행을 가는데 차기 작품에 바로 들어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좀 미루고 딸의 여행을 좀 따라가는 걸로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그렇습니다. 네. 이게 사실 그 전에 사건이 있는데 오래간만에 이제 어릴 때 같이 연기 연습을 하던 친구를 만나죠. 근데 이 친구한테 자기가 상처를 줬다는 것을 깨닫고 약간의 자기 일을 접어두고 일단 자기 자신을 찾는 여행을 시작을 하게 되는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이런 거 약간 좀 고리골적 테마이기도 하고 그렇기도 한데 이게 약간 서서히 약간 좀 항복을 당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저는 이제 자기 자신을 찾는 과정이라면 그 굉장히 이제 약간 괴팍했던 인물도 조금씩 변화를 겪고 성장을 하고 막 이런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될 텐데, 그러니까 여기서 제이의 여행은 뭔가 자기 자신을 찾으러 갔다가 모든 걸 다 잃게 되거든요. 마지막에는 친구도 있고 직원들도 있고 약간 지금까지 어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자아찾기 여정의 공식을 뒤집는 그런 재미가 좀 있었습니다. 모든 걸 다 가진 것처럼 보인 사람이 헐벗었을 때 어떤 모습이 거울 앞에 남는가에 대한 고찰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외면하고 싶었던 과거, 그리고 사실하고도 마주해야 되고. 감독이 단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더라고요. 시작은 무비스타였지만 마지막엔 한 인간으로 끝나는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여행을 시작할 때만 해도 어쨌든 그 전용기로 출발을 해서 기차를 탔다가 작은 차를 탔다가 결국 나중에 뛰어간단 말이에요. 약간 그 과정들이 아주 상징적으로 이렇게 탈 것으로도 이렇게 보여졌던 점점 헐벗어지는. 그렇습니다. 네. 인간이 되어 간다라는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영화에서는. 이 영화를 노아 바움백 그렇습니다. 감독이 연출을 했죠. 아카데미가 꽤나 사랑하는 그런 감독인데, 첫 장면, 첫 씬, 그 원테이크 굉장하죠. 처럼 보여지는 그 씬도 시끌벅적하게 영화 촬영을 준비하는 가운데 어느 순간 정적이 딱 접어들면서 그 연기를 하기 시작하는 그 장면의 흡입력. 참 여러 가지 면에서 되게 좀 인상적이었던 것 같은데, 일단은 영화에는 컷이 있지만 인생에는 컷이 없다라는, 어떻게 보면 영화 전체의 주제를 거기서 딱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컷하는 과정을 컷 없이 보여주잖아요. 개인의 선택이 아니고 강아지가 한 마리 잘못 들어와가지고 컷을 해도 영화에서는 다시 돌릴 수가 있지만 인생에서는 자기 선택이라고 해도 그걸 다시 되풀이할 수는 없다라는 거, 그거를 저는 그 노컷에서 일단 보여줬다는 생각이 있고, 두 번째로 또 좋았던 거는 그 처음에 이제 막 그 시끌벅적한 그 촬영 현장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사람들이 막 이제 그 찍기 직전에 막 이야기들을 막 나누는데, 그 이야기들이 지금 찍고 있는 영화에 관한 이야기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밥을 먹은 거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그렇든 각자가 살아가는 모습들을 어떻게 보면 그 통화라든지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는데, 결국은 영화라는 것은 인생의 총합이기도 하다. 그걸 만드는 사람들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각자의 꿈이 모여서 그렇습니다. 하나의 거대한 꿈이자 인생이 되는 영화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이 영화의 굉장히 좋은 점은 영화와 인생이 굉장히 이제 계속 갈등을 하거든요. 무엇을 선택하느냐의 문제를 놓고, 그것이 이제 그 제이 켈리의 인생에서도 어떤 갈등의 요인이었고, 심지어 그 제이 켈리를 매니저로서 이렇게 보필을 해야 했던 론 같은 경우도 계속 그 사이에서 이제 갈등을 하잖아요. 그런 갈등 속에서 이제 두 가지 다를 긍정하는 영화라고 할까. 그래도 아무리 영화가 소중해도 인생이 더 중요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인생보다는 그 예술의 아름다움에도 우리가 돌아봐야 될까. 하여튼 그 어느 쪽에도 이렇게 무게 중심을 이렇게 놓지 않고 둘 다를 긍정하는 그런 면에서 약간 좀 마법 같은 각본이 아니었나. 여기에서 조지 클루니의 복장도 꽤나 인상적이었던 게, 정말 소위 말하는 백정장을 입고 있단 말이죠. 백정장을 어떻게 저렇게 예쁘게 그리고 클래식하게
소화를 하지 했는데 나중엔 그게 정말 계속 더러워지기만 하잖아요. 그렇죠. 원죄라고 해야 될까요? 음. 그런 것들이 덕지덕지 묻어나는 음. 그런 걸 보는 기분도 좀 들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리고 사실 백정장을 입을 단계까지 가면 이미 직원들은 다 떠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입고 있던 옷이 점점 탈색이 돼가는 과정이고 이제 그 마지막 종착역에 도착한 걸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가지고 네. 애덤 샌들러가 마지막에 노구를 이끌고 메이크업 해주는데 그게 묘하게 짠하더라고요. 그 짠하죠. 그 장면. 네, 저도 네. 그 장면이 사실 제일 좋았습니다. 네. 오래된 친구가 오래된 친구한테 뭐랄까요? 약간 염해주는 기분도 좀 나고요. 네. 저는 아마도 초기에 정말 이제 매니지먼트 없이 야 네가 나 매니저 해줘 할 때는 아마 그렇게 시작하지 않았을까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게 의외로 좀 능숙해 보이잖아요. 화장 한 번도 안 해봤다면 사실 나올 수 없는 약간 터치 같은 게 이게 보여서 그런 느낌에서 좀 짠했던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건 감독이 이제 설명을 해준 부분인데 제이 켈리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그 영화 현장에서 모습을 보여줄 때 그림자로만 보여지는데 이제 론 같은 경우, 그러니까 아담 샌들러 같은 경우는 그 자기 모습과 그림자가 같이 이렇게 잡힌대요.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제이 켈리는 그냥 스타라는 어떤 헛개비에서 출발을 한단 말이죠. 근데 이 친구는 사실 현실과 그리고 자기가 아직까지 꿈꾸고 있는 그 제이 켈리를 통해서 이루고 싶었던 어떤 꿈 같은 거, 꿈에 반반씩 이렇게 걸치고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잘 오가는 역할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 맨 마지막에 그 제이 켈리가 참석한 시상식에 보면은 저걸 내가 다 했지라고 아련하게 혼자 개인적으로 끝날 수도 있는데 주변을 둘러보잖아요. 그러니까 나 혼자였던 사람이 결국 보니까 알게 모르게 주변 사람들한테 서포트도 받고 그리고 미움도 받아서 내가 지금 여기까지 굴러서 깎여서 왔네 그렇죠. 라는 거를 드러내는 그 장면에서 진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게 이제 인생과 영화가 합일이 되는 순간이잖아요, 마지막에. 그래서 이 영화는 자신의 기원을 찾아서 떠나는 여행이기도 한데 어떤 면에서 또 영화의 기원을 찾아서 떠나는 여행이기도 한 게 이거 어쨌든 헐리우드에서 출발을 해서 파리로 가잖아요. 파리에서 기차를 타요. 이게 아시겠지만 세계 최초의 영화가 류미에르 현재 그 파리의 그랑 카페에서 상영된 기차의 도착이라는 작품인데 저는 그게 좀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차를 탔더니 딸이 이제 남자친구를 프랑스에서 만났는데 이 친구도 영화를 찍고 있어. 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상업적으로 굉장히 영화를 완성시킨 헐리우드에서 영화의 기원이었던 파리로 갔다가 영화를 어떻게 보면 이제 예술적으로 또 완성시킨 이태리로 가잖아요. 단순히 이제 인생 자기만을 찾는 여행이 아니라 영화의 기원을 쫓는 여행이기도 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기차 자체가 약간 영화관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스타가 있고 관객이 있고 거기 모든 탑승객들이 이제 관객의 입장이고 터널 같은 걸 통과할 때 약간 이렇게 화면이 어두워졌다가 다시 밝아졌다가 이런 게 영화를 좋아하는 영화광이면 정말로 이렇게 가슴이 뛰게 되는 부분들이 이 영화에 꽤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네. 좀 낮게 준 사람들의 내용을 좀 들춰보니까 그 부자의 고민거리와 눈물마저 내가 시간을 내면서 봐야 되냐. 내가 삶이 더 힘든데 좀 서민 체험하면서 좀 힘들다고 징징대는 거를 내가 왜 봐야 되냐라고 삐딱선을 타고 좀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네. 근데 감독은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를테면 우리가 보기에는 성공만 한 것 같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늘이 있을 거고 자신의 인생을 실패라고 규정하는 사람이 어떤 그늘이 있을 건데 그게 오히려 똑같다라는 거예요. 똑같거나 닮았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사실은 톱스타의 삶을 가져온 거라서 우리가 좀 더 이입할 수 있는 대상도 사실은 있으니까요. 거기 이제 론이라든지 티모시 같은 친구, 필립 크루더비 연기한. 어쨌든 저는 그런 사람들한테 이입해서 봐도 충분히 돌이켜볼 만한 부분들이 많은 영화라는 생각은 해요. 네. 예. 이 제이 켈리라는 사람이 타고난 뭐 개망난이라든지 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의 가장 큰 죄가 뭐냐고 물으면은 연기라는 거는 결국엔 거짓말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또 역설적으로 거짓말을 제일 잘해야 참인 게 또 배우라서 그래서 평생 그 참인지 거짓인지 모를 가면을 썼던 사람. 자기 인생을 살아본 적이 없다고 해야 될까요? 정확하게는. 그러니까 이게 거짓하고는 약간 좀 다른 부분을 저는 어디서 봤냐면
그 어렸을 때의 그 회상 장면에서 친구 오디션을 따라가잖아요. 오디션장에 가서도 이 친구 제이 켈리는 그 말론 브란도 잡지 사진을 찢어가지고 먹어버리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약간 마법이 시작되는 주문 같은, 넌 이제 너 자신으로 못 돌아온다라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고, 반면에 그 연기를 굉장히 잘했던 친구는 자기 자신밖에 못 살았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되어야 하는 순간에는 이제 자기 자신 밖으로 못 나오다 보니까 결국 배우가 될 수 없었던 게 아닌가. 계속 영화에 대한 헌사 그리고 그 과거 영화 부흥기에 대한 그리움, 그거에 대한 러브레터를 꾸준히 보내고 있는 것 같아서 영화 자체가 배우의 개인적인 얘기이기도 하지만은 동시에 영화라는 매체에 대한 러브레터를 계속 노아 바움백이 계속 끊임없이 쓰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영화는 이제 넷플릭스로 그렇습니다. 본다는 거. 예. 그런 게 좀 묘한 감정을 일으키기도 해요. 예. 그래서 좀 멋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OTT에서 어쨌든 간에 영화계에 바치는 어떤 경의랄까? 네, 저희는 넷플릭스로 공개되는 영화 제이 켈리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고요. 다음에도 좋은 작품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